안녕하세요. 이 시간 라디오를 켜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조금 조용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혼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TV를 켜기엔 시끄럽고, 그냥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싶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나이가 들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어떻게 조금씩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면요.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오면 받았고, 약속이 있으면 웬만하면 나갔고, 주말은 누군가를 만나는 게 당연했죠. 그땐 사람을 안 만나면 뭔가 뒤처지는 느낌도 들고 괜히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연락처는 그대로 있는데 연락을 덜 하게 됩니다. 전화가 와도 이따가 해야지 하다가 그냥 하루가 지나가기도 하고요. 메시지는 더 짧아집니다. 안부만 묻고 대화는 길어지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싸운 것도 아니고 누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관계가 조금씩 멀어집니다. 하지만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에너지가 줄어들 듯 사람을 대하는 에너지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고도 저녁에 또 약속을 잡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람 한 번 만나고 나면 집에 와서 아무 말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건 사람이 싫어져서가 아닙니다. 정이 식어서도 아니고요. 그냥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몸이 먼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의 기준이 바뀝니다. 많이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괜히 설명해야 하는 관계, 괜히 기분 맞춰야 하는 자리, 그런 건 점점 피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인간관계인데 하며 억지로 유지하던 것들도 이제는 굳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이 시간 라디오를 켜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조금 조용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혼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TV를 켜기엔 시끄럽고, 그냥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싶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나이가 들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어떻게 조금씩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면요.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오면 받았고, 약속이 있으면 웬만하면 나갔고, 주말은 누군가를 만나는 게 당연했죠. 그땐 사람을 안 만나면 뭔가 뒤처지는 느낌도 들고 괜히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연락처는 그대로 있는데 연락을 덜 하게 됩니다. 전화가 와도 이따가 해야지 하다가 그냥 하루가 지나가기도 하고요. 메시지는 더 짧아집니다. 안부만 묻고 대화는 길어지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싸운 것도 아니고 누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관계가 조금씩 멀어집니다. 하지만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에너지가
줄어들 듯 사람을 대하는 에너지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고도 저녁에 또 약속을 잡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람 한 번 만나고 나면 집에 와서 아무 말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건 사람이 싫어져서가 아닙니다. 정이 식어서도 아니고요. 그냥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몸이 먼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의 기준이 바뀝니다. 많이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괜히 설명해야 하는 관계, 괜히 기분 맞춰야 하는 자리, 그런 건 점점 피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인간관계인데 하며 억지로 유지하던 것들도 이제는 굳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또렷해지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누가 연락을 안 하면 괜히 신경 쓰이고 약속이 없으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는데요.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 연락이 없어도 굳이 이유를 찾지 않게 됩니다. 아, 지금은 이 정도 거리감이 나한테 맞는 시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혼자된 시간이 늘어나면 처음엔 좀 어색합니다. 괜히 TV를 켜두고 소리가 없는 공간을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조용함이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기 생각을 듣게 됩니다. 무엇이 싫은지, 어디까지가 편한지, 어떤 사람과는 오래 있어도 괜찮은지, 이런 감각들은 사람이 많을 때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줄어드는 시기는 외로운 시기가 아니라 정리되는 시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끊겠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 관계나 붙잡지 않겠다는 뜻에 가깝죠. 그리고 이건 차가워진 게 아닙니다.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에너지의 크기를 이제는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마음을 느끼고 있다면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의 변화는 문제가 아니라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지금의 속도로 오늘을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이야기는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계가 줄어드는 건 끝이 아니라 과정일 수 있다고 말했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상해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다는 걸 느낄 때 사람은 쉽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왜 예전처럼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을까? 왜 대화가 조금 피곤하게 느껴질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환경도 바뀌고 역할도 바뀌고 몸의 리듬도 달라지는데 관계 방식만 그대로일 수는 없죠. 어릴 땐 사람을 만나는 게 에너지를 얻는 일이었다면 지금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에너지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겁니다. 이건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 생활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괜히 의미 없는 연락에 바로 답하지 않게 되고 약속을 잡을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정말 나를 편하게 해줄까? 아니면 끝나고 나서 더 지칠까?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기준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이 생길수록 관계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신 관계의 밀도는 달라집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오랜만에 연락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런 관계들이 조용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외로움으로만 해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건 비워내는 시간이 아니라 남길 것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급하게 끝낼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리듬으로 충분히 지나가면 됩니다. 이야기는 조금 더 깊은 쪽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시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러다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관계의 형태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연락이 잦고 자주 만나고 항상 함께하려는 관계였다면 지금은 필요할 때 떠올릴 수 있는 사람, 말없이도 이해해주는 사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위주로 남게 됩니다. 이건 사람이 멀어진 게 아니라 관계가 성숙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전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했고, 맞춰야 했고, 때로는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만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그래서 요즘 관계가 편해졌다면 그건 관계가 줄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긴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혼잡된 시간이 늘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까지가 나의 한계인지, 이런 것들을 조용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보내면 다음 관계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괜히 사람을 붙잡지 않고 억지로 관계를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 얻는 작지만 중요한 능력입니다. 사람을 많이 아는 능력보다 사람을 잘 고르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은 이렇게 조용한 시기에 자랍니다. 지금 느끼는 이 변화는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용한 시기에 사람들은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무 변한 건 아닐까? 예전에 나는 어디로 간 걸까? 하지만 사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정리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전에는 해야 할 말이 많았고 설명해야 할 것도 많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감정까지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 무게가 조금 내려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말수가 줄고 관계가 단순해지고 하루가 조용해진 겁니다. 이건 무기력함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괜히 에너지를 쓰지 않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남겨두는 선택 말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상태가 지금의 나에게 맞는 상태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억지로 벗어나려 할수록 더 지치게 됩니다. 사람을 늘려야 할 것 같고, 어디든 나가야 할 것 같고,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하루를 조금 느리게 보내고, 생각을 조금 덜하고, 감정을 억지로 정의하지 않는 것.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다시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 만나는 관계는 이전과는 다릅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오래 갑니다. 지금의 조용함은 그 관계를 준비하는 중간 지점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나를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기는 삶이 멈춘 시간이 아니라 방향을 정렬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조용한 시기를 어떻게 보내면 좋은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용한 시기를 잘 보내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뭔가로 채워야 할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채우기보다 비워내는 쪽이 맞을 때가 많습니다. 하루를 꽉 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정을 줄이고 약속을 미루고 꼭 필요하지 않은 연락은 잠시 내려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비워진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편하다는 느낌,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속도, 이 감각들은 바쁘게 살 때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기는 자기 자신을 다시 조율하는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답을 급하게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한번 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저녁엔 조금 일찍 하루를 정리하는 것. 이런 사소한 루틴들이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안정감 속에서 사람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됩니다. 억지로 움직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음 만남과 다음 선택이 다가옵니다. 지금의 조용함은 정체가 아니라 전환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불안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의 나는 비춰진 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야기는 조금 더 이어서 삶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 드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너무 혼자가 된 것 같다고요. 예전에는 연락이 오지 않아도 주말이 오면 누군가를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굳이 약속을 잡지 않아도 전화 한 통이면 충분했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전화 한 통이 괜히 망설여질 때가 많습니다. 혹시 방해가 되진 않을까? 괜히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런 변화는 외로워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져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만나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드는지 정확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 사람이나 만나지 않게 되고 아무 이야기나 하지 않게 됩니다. 말을 아끼게 되고
관계를 고르게 됩니다. 이건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예전엔 상처를 받아도 괜찮았고 기분이 상해도 넘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하루를 망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진 겁니다. 조심스러워졌다는 건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삶을 함부로 쓰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혼자가 된 느낌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라 정리된 거라고요. 지금 곁에 남아있는 사람 혹은 아무도 없는 이 조용한 시간마저도 지금의 나에게는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다음 이야기에선 이 조용함이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용해졌다는 건 처음엔 낯설게 느껴집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전화도 울리지 않고 메시지도 오지 않는 저녁이 괜히 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뭐라도 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아무 일정도 없는 날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시간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느낌이 조금 달라집니다. 시끄럽지 않다는 게 이렇게 편한 거였나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지 않아도 되고 괜히 말실수할까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어땠는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싫어하는 사람인지 조금씩 다시 알게 됩니다. 젊을 땐 늘 바빴고 늘 누군가와 함께였지만 정작 나 자신과는 대화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혼자인 시간이 늘면서 비로소 내 마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쓸데없는 소음이 줄어들고 필요 없는 관계가 정리되면서 삶이 단순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물론 가끔은 외롭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조차도 조용히 견딜 수 있는 힘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조금만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변화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 함께 생각해 보죠. 이제 오늘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이유를 자꾸만 내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예민해진 건 아닐까?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괜히 혼자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처럼 이 변화는 누군가에게 뒤처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이상 아무렇게나 쓰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필요 없는 말에 마음을 쓰지 않고 불편한 관계에 억지로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 그건 포기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그리고 정리된 자리에는 항상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 덕분에 우리는 하루를 천천히 마무리할 수 있고 내일을 조금 덜 지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사람이 줄었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걸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의 당신은 버려진 게 아니라 선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잠시라도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줬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용한 밤에 라디오처럼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저도 좋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생각 하나 천천히 꺼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사람이 줄어들면서 의외로 가장 먼저 변하는 건 하루의 끝입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마치고 나면 누군가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잠자리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불을 조금 어둡게 하고 괜히 TV를 켜지 않고 조용히 앉아 하루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오늘은 무엇이 괜찮았고 무엇이 조금 버거웠는지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 조용한 마무리는 생각보다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좋은 하루였는지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있는 그대로 끝낼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큰 자유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루가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게 됩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하루도 잘 살아낸 하루라는 걸 조금씩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지만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단순해지면 기대도 함께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내일이 특별하길 바랐고 무언가 달라지길 기대했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이 많이 줄어듭니다. 대신 내일이 오늘보다 덜 힘들었으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기대는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큰 목표가 없어도 괜히 조급해지지 않고 남들 속도에 나를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잘 되는 것보다 버티는 게 더 중요해지고 빨리 가는 것보다 넘어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요즘의 삶은 조금 느리지만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이 단단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쌓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든 자리에 이런 단단함이 남는다면 그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조용한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은 자신에게 조금 더 솔직해집니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굳이 계속하지 않게 되고 싫은 자리에 억지로 머물지 않게 됩니다. 예전엔 참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피하는 것도 선택이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됩니다. 이건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덜 애쓰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이 배움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살다 보니 몸이 먼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움 덕분에 삶은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기준도 조금 달라집니다. 재미있는 사람보다 편한 사람이 더 중요해지고 화려한 사람보다 조용한 사람이 더 마음에 남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 침묵이 흘러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숫자는 줄어도 외로움이 꼭 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감정 소모가 줄어들어 마음이 더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가 정리된 이후에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끝에 조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줄어드는 이유와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고 아주 조용히 삶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처음엔 눈치채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미 많은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나쁜 방향이 아닙니다. 지금의 조용함은 삶이 멈춘 게 아니라 정돈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조용한 시기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예전보다 쉽게 지친다는 느낌입니다. 조금만 신경 써도 피곤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에너지가 빨리 소모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됐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지쳐도 이유를 몰랐고 그래서 계속 무리했지만 지금은 한계를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성숙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이 줄어든 자리에는 종종 후회가 아니라 안도가 남습니다. 괜히 나가지 않아도 되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안도감입니다. 이 안도감은 처음엔 눈에 띄지 않지만 하루하루 쌓이면서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무 약속 없는 날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날이 반갑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건 외로움에 익숙해진 게 아니라 혼잡는 법을 배운 겁니다. 혼잡는 시간이 늘어나면 생각도 조금 달라집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보다 지금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더 또렷해집니다. 해야 할 일보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아는 건 삶을 훨씬 단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릴 때도 조금 더 편해집니다. 이 선택이 맞을까? 계속 고민하기보다 이 선택이 나를 덜 지치게 하는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이 기준 하나만 있어도 삶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끝에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줄어드는 이유와 그 이후에 찾아오는 변화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 변화는 누군가보다 뒤처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삶을 정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의 조용함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불안으로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속도도, 지금의 상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예전보다 단순해졌다는 느낌입니다. 해야 할 생각이 줄어들고 괜히 걱정해야 할 일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꾸 비교하게 됐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럴 에너지가
없어졌다기보다는 그럴 필요를 못 느끼게 된 겁니다. 지금의 나는 누군가와 경쟁하기보다 하루를 무사히 마치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변화는 포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면서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은 작은 평온이 예전보다 훨씬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나이가 들면서 얻는 아주 현실적인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사람이 줄어들고 하루가 조용해지면서 우리는 조금 더 나에게 가까워졌습니다. 이 변화가 처음엔 낯설고 가끔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지금의 조용함은 멈춤이 아니라 정돈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내려놓고 필요한 것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부족해진 게 아니라 가벼워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잠시라도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줬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용한 밤에 라디오처럼 곁에 있을 수 있어 저도 좋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속도로 다시 찾아올게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줄어드는 시기를 자꾸만 외로움이나 실패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이 변화는 삶이 조금 더 정직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고 괜히 맞추지 않고 나에게 맞지 않는 자리에 굳이 머물지 않는 것, 그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하루가 조금 덜 지치고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지금의 조용함은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이 사라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결코 공백이 아닙니다. 오늘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라디오처럼 조용히 곁에 머물 수 있어서 저도 좋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부담 없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들어 하루가 유난히 빠르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침에 눈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저녁이고 하루를 뭘 하며 보냈는지 잘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집중력이 떨어져서도 아닙니다. 시간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안에 해야 할 일이 많았고 그 일들 하나하나가 지금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꾸 자신을 다그칩니다. 왜 이렇게 하루를 허투루 보냈을까? 왜 한 게 없는 것 같을까? 하지만 그렇게 느끼는 날일수록 사실은 많은 에너지를 쓴 날인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어도 생각하고 견디고 버텨낸 하루, 이런 하루는 기록으로 남지 않아서 그렇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시간들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루가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은지에 대해서요. 이야기는 천천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루가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시간을 낭비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날, 분명 하루 종일 깨어 있었는데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하루 동안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미루기도 하고, 괜히 마음이 쓰이는 일을 떠올리기도 하고, 말하지 않은 감정을 속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는 날은 아무것도 안 한 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들을 많이 처리한 날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요즘처럼 생각할 게 많은 시기에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났을 때 유난히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는 오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을 많이 한 날이라고 생각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는 느낌은 아무 의미 없는 하루였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바쁘게 움직였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이어서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느껴질수록 사람들은 이상하게 불안해집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하루가 끝나가는 느낌. 이대로 괜찮은 걸까? 괜히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불안은 실제로 시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붙잡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의 구간이 비교적 또렷했습니다. 아침에는 이거라고, 오후에는 저거라고, 저녁에는 쉬는 식으로 흐름이 나뉘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경계가 많이 흐려졌습니다. 일과 휴식이 섞이고 집과 밖의 구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한 덩어리처럼 느껴지고 그 덩어리가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럴 때 사람은 시간을 잃어버렸다고 느끼고 그 감정이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바뀐 결과에 가깝습니다.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게 아니라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이 예전과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의 불안은 무언가를 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기준이 흐려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준을 다시 잡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 데서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느리게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루를 너무 촘촘하게 채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야 할 일을 모두 해내는데 집중하기보다 그 일 사이에 조금씩 여백을 남겨둡니다. 이 여백은 멍하니 쉬는 시간이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비어있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 덕분에 하루의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반대로 하루를 빈틈없이 채우면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갑니다.
숨 돌릴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빠르다고 느껴질수록 사람은 더 바빠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하루는 더 짧게 느껴집니다. 시간을 느리게 만들고 싶다면 무언가를 더 하려고 애쓰기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구간을 하루에 하나쯤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몇 분이 하루 전체의 속도를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건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조금씩 연습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 흐름 그대로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끔은 유난히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시간이 천천히 흘러간 것처럼 느껴지고 하루를 꽤 알차게 보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날 말이죠. 이런 날들의 공통점은 일의 양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 가지 일에 조금 더 집중했던 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저것 동시에 하느라 정신없이 보낸 날보다 한 번에 한 가지만 했던 날이 기억에 더 또렷하게 남습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하더라도 휴대폰을 보지 않고 주변을 천천히 보며 걸었을 때, 밥을 먹더라도 급하게 넘기지 않고 맛을 느끼며 먹었을 때, 이런 순간들이 하루를 길게 만들어줍니다. 시간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 얼마나 또렷하게 기억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루가 짧게 느껴질수록 기억에 남는 순간이 적었던 건 아닐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늘리고 싶다면 일정을 더 채우기보다 기억에 남을 순간을 하나라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건 바쁘지 않게 사는 방법이 아니라 하루를 조금 더 선명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이 흐름 그대로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을 기억으로 남기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루를 통째로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그날의 한 장면만 붙잡아 둡니다. 아침에 마신 커피의 온기라든지 창문 너머로 들어온 햇빛, 잠깐 멈춰 서서 본 거리의 모습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장면 하나가 그날 전체를 대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그 하루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반대로 하루를 전부 기억하려고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도 많고 생각도 많고 감정도 많았던 날일수록 기억은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하루를 길게 느끼고 싶다면 모든 걸 잘 해내려고 애쓰기보다 한순간이라도 또렷하게 남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순간은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는 시간,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남겨진 기억은 하루의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시간을 붙잡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소박한 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이어서 일상 속 리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루의 리듬이 깨질 때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피로해집니다.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언제 쉬어야 할지 모르겠고 쉬고 있어도 괜히 마음이 불안한 상태 말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꾸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괜찮아질 것 같고, 조금만 더 버티면 리듬이 돌아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반대입니다. 리듬이 깨졌을 때는 더 애쓰는 것보다 한 박자 늦추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하루를 완벽하게 만들려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않는 것,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리듬을 회복하는 첫 단계가 됩니다. 리듬은 의지로 되찾는 게 아니라 반복으로 되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쉬고 하루를 비슷한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하루가 빠르게 느껴질 때일수록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보다 리듬을 먼저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 그대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리듬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루의 리듬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지 않는 공통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늘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대단한 계획이나 거창한 루틴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매일 반복합니다. 같은 시간에 커튼을 여는 일, 같은 자리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일, 짧게라도 밖을 바라보는 일, 이런 작은 반복이 하루 전체의 리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속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시작이 정리되어 있으면 중간에 조금 흐트러져도 다시 돌아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완벽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늘 하던 한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안정감이 하루 동안 마음을 덜 흔들리게 만들어줍니다. 리듬을 지킨다는 건 하루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기댈 수 있는 지점을 하나 만들어 두는 일입니다. 그 지점이 있을 때 사람은 조금 더 편안하게 하루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흐름 그대로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루의 리듬이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탓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게을러졌을까? 왜 집중을 못할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 하지만 리듬이 깨졌다는 건 의지가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환경이나 상황이 이미 많이 바뀌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살 수 없는데 예전 기준으로 지금의 나를 평가하니 작고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왜 못했을까 보다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를 먼저 보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의 나는 조금 쉬어야 하는 상태인지, 속도를 줄여야 하는 상태인지, 아니면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는 상태인지, 이 질문 하나만 바꿔도 마음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리듬은 채찍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독일 때 조금씩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흐트러졌다면 그 하루를 실패로 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정이 필요한 하루였다고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관점 하나가 리듬을 다시 세우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조금 더 이어서 이 리듬을 유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고 하루의 리듬이 흐트러질 때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리듬은 억지로 되찾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다시 돌아옵니다. 완벽한 하루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매일 같은 속도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나에게 조금 덜 무리가 가는 방향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루가 짧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이미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눈에 띄는 성과 없이 지나갔더라도 그 하루를 가볍게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속도도 지금의 리듬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 삶은 항상 앞으로만 달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속도를 조절하며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더해줬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야기는 이쯤에서 조용히 내려놓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편안히 쉬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